네. 이렇게 오늘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에 대한 급등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호재성 거리의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분명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저는 여러분들 무조건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기사들이고, 이러한 기사들의 상승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과연 오늘 이 상승이 과연 오늘만의 상승으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얘네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 시비 물량을 어느 정도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상승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자체는 이 기업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분명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오늘 상승으로 18%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정말 크게 달렸습니다. 이게 21%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마감을 지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주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과연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누구일까를 좀 살펴보면, 오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의 매수가 분명 주가의 반등을 이뤄냈고, 물론 개인들도 많지만 개인들의 매수와 매도량은 여러분들 결국 매도량도 많았다라는 건 기존 주주들이 오늘 이 하이드로 리튬의 이 반등에 기존 주주들의 매도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 개인들의 물량을 덜어내는 게 중요하고, 오늘 저는 그 작업이 끝났다 보고 있고, 앞으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저는 마지막 이 상승 파동이 남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튬 포어스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리튬 포어스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 정확하게 0.38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반등 구간은 이 저점부터 올라왔을 때 이 오파동에 대한 고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의 그 매수에 대한 시그널과 고점에 대한 시그널은 결국 기술적으로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리튬 포어스에 대한 단기 고점과 우리가 어떤 식의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매도를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게요.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지금 딱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정 뒤에 나오는 이 상승 구간에서 우리가 전량 매도를 일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친구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 한들 깊은 조정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제가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나 타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앞으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절대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 매도 타점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제대로 된 타점을 좀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리튬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리튬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기본적인 자료들까지도 준비를 좀 했으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라고 저기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 신규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좀 잡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 다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튬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 우리가 이제 지수의 흐름과 시장에 대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어떤 식의 대응과 대처와 또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전에 여러분들 리튬이라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리튬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